자, 우리 여름이 됐으니까 다들 휴가 많이들 가실 텐데 우리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공포 라디오와 함께가 휴가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지금이 딱 휴가 떠난 기분입니다. 육퇴.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이제 여름 휴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동해로 가실지 남해로 가실지 제주도로 가실지 아니면 해외로 또 가시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휴가를 가면 또 당연히 숙박시설을 또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제가 또 숙박시설 이용하시기 편하시라고 오늘은 숙박시설 괴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편하시라고. 네. 에어컨 필요 없게. 맞아요, 맞아요. 시원하게. 미리 좀 찬물을 좀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제주도 아이 제주도 리조트. 네. 아이가 뭐지? 아이 이후. 아이가 인천 리조트고 제주도는 그 여자 둘이. 아 맞다. 같은 사람 본 리모컨.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 거기를 얘기했었는데 오늘은요. 자, 제주도 갔고 했으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냐? 오늘은 동해로 가겠습니다. 아, 동해로 좋죠. 네, 오늘은 진짜네. 네. 남쪽 갔고 지금 서쪽 갔으니까 오늘은 동쪽 속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초 좋죠. 강원도. 속초로 속초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제가 편의상 혜윤 씨라고 하겠습니다. 혜윤 씨가 최근에 직접 겪으신 일이고 이거 최근 일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맞아요. 이분이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보통은 우리 좀 이런 기간에 약간의 휴식기를 좀 갖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본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데 이제 혜윤 씨 같은 경우는 해외를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가기에는 그 시기가 뭐 휴가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 혼자 그냥 여행이나 좀 갔다 와야겠다 해서 속초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친언니가 야, 너 속초 간다고? 거기 진짜 괜찮은 개하 있어 라고 괜찮은 숙소도 마침 딱 알려줬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고 놀고 먹고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게스트하우스의 1인실을 예약을 딱 하고 들뜨는 마음으로 이제 속초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혼자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짐을 조금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짐이 또 이분은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짐을 숙소에 먼저 내려놓고 주변 관광지를 좀 편안하게 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대요. 그러자 게스트하우스가 좀 이렇게 이쁘게 좀 꾸며놓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아담하긴 한데 예쁘게 꾸며놓는 그런 로비가 있었고 이제 속으로 거기를 보자마자 와 되게 따뜻한 느낌이다. 집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혜윤 씨가 배정받은 방은 3층이었고 그 3층 중에서도 제일 끝쪽에 있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 주인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갔대요. 처음에는 도착하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니까. 그런데 방금까지만 해도 와 되게 분위기 좋다, 따뜻하다, 뭐 바다랑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3층에 딱 올라가서 그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 선 순간 혜윤 씨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무서워 라는 생각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딱 나오더래. 심리적으로. 무서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소름 같은 게 순간 딱 돋더래. 그 복도를 보는 순간. 근데 이제 주인분이 아무렇지 않게 혼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일로 오시면 돼요 하니까 혜윤 씨가 따라갔고 그 제일 끝방 쪽에 가갖고 주인분이 딱 현관문을 열고 여기입니다 하는 순간 거길 딱 보는데 갑자기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공간이니까 이 딱 우리 문이 열렸을 때 이 시야가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아기자기하고 아담한 예쁜 방인데 신기하게 이 시야가 가까워지면은요 이상하게 소름이 돋으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이해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옆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앞에. 근데 이 방 안과 이 신발장 요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근데 그게 뭔가가 서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느낌이었고 그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딱 꼿꼿하게 이렇게 버티고 서서 혜윤 씨와 주인이 문을 열자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안을 들어가려면은 거기를 반드시 지나쳐야 됐고 혜윤 씨가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냥 눈앞에 우두커니 검은 게 뭔가 서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그냥 문 열자마자 바로 딱 그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상하게 그 주인분도 이렇게 막 원래는 들어가서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입구에 서가지고 아 여기 온도 조절하는 거 여기 있고요. 저 화장실 저쪽이고요. 여기 요 에어컨 요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가셨대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하나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주인이 나갔으니까 자기 따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짐을 그 신발장 옆에다 그냥 두고 후다다닥 도망가는 느낌으로 숙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그 3층 복도를 벗어나서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1층으로 가서 바깥으로 가니까 또 날이 너무 좋잖아. 막 날씨 쨍쨍하지만 날은 환하지 이러니까 대비되잖아요 방금과. 그러다 보니까 혜윤 씨가 다시 긴장이 풀리면서 안심이 됐었고 아 내가 이때까지 여행을 혼자 하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신나게 속초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둑신이가 내리기 시작했고 혜윤 씨는 긴장이 이제 다 풀리니까 즐겁게 놀다가 숙소로 다시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오는데 딱 3층 계단을 올라오는 순간 그 복도를 보자마자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리고 나서 그 숙소의 키를 열고 현관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 또다시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50cm 떨어진 그 앞에 뭔가가 우두커니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침보다 더 강하게 들더래요. 아침보다.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그대로 돌아서 나가고 싶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온몸에 그냥 털이란 털은 다 곤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워딩을 그대로 쓰자면은 막 몸서리 쳐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목 아래로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야?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런 두려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늦었고 이미 다른 숙소를 잡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갈 데도 없고 이 현실적으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연 씨가 이 딱 한 걸음만 지나가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한두 걸음만. 그래서 이제 한두 걸음만 지나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딱 앞에 서가지고 속으로 아 무서워. 아 진짜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에 분명 뭔가가 있어.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눈을 딱 감고 두 걸음을 그냥 확 걸어갔대요. 그런데 방 안을 들어가니까 또 괜찮더래. 뭐야? 그래서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 뒤를 돌아볼 자신이 없더래요. 딱 그 구간만. 그 구간만. 그래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짐을 놓고 이제 그 곳만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대각선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또 화장실도 또 안 무섭더래. 신기하게. 보통 이러면 무서워야 되잖아. 하나도 안 무섭고 되게 편하더래요 또 안은.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또 편하게 씻고 이제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도 거기는 이제 안 쳐다보고 시야를 계속해서 바깥쪽으로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 잘 때도 그 출입문 쪽은 안 보고 계속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웅크린 상태로 이제 잠을 청했는데 반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1인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틀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현관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을 안 봐야지 잠결에도 절대로 안 틀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반대 방향으로 누웠는데 잠을 못 잘까 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신기하게 아침에 너무 돌아다녀서 그런지 눕자마자 그냥 바로 딥슬립 하셨구나. 딥슬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잠에 잘 들었는데 새벽쯤이 되었는데 갑자기 곤히 자고 있던 혜윤 씨가 눈이 그냥 스르르르 떠지더래. 그래서 나 방금 분명 잘 잤는데
왜 갑자기 잠에서 깬 거야? 라고 생각할 때쯤에 어떠한 검은 형체 같은 게 눈앞에 서 있는 느낌을 순간 딱 들었대요. 근데 신기하게 보통 우리가 왜 잠자다가 눈을 뜨면은 어떤 귀신이 있는 느낌, 뭔가 있는 느낌 받을 수는 있는데 이분이 특이하게요. 형체가 서 있는데 자기 눈앞에 그게 발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발? 발. 발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느낌인 거야.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불현듯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왜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눈을 뜨는 순간 눈앞에 그 발이 보이고 그걸 발이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바로 가위에 눌리면서 몸이 딱 굳기 시작했고 말이 안 나오면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그 순간 혜윤 씨가 누워있는 그 침대 위로 펄딱 해서 뛰어오더니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었다면 그게 이렇게 뛰어오더니 그 혜윤 씨가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서 이제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애들이 막 침대 올라가고 막 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혜윤 씨는 막 가위에 눌려있지 무섭지 근데 막 침대는 흔들리지 하니까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막 정신은 사납지 막 깨고 싶은데 막 몸은 안 듣지 근데도 막 침대는 울렁울렁 거리지 그게 자꾸 뛰니까 응,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뭐가 막 쿵쿵쿵 계속해서 울리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가위를 눌려본 적은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대.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속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란 신은 전부 다 부르다가 그래도 안 통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다시는 자기 여기 안 오길 테니까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자기 여기 다시는 안 오겠다. 그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비니까 어느 순간 가위에서 풀렸다고 합니다. 가위에서 풀리자마자 이제 혜윤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일단 그냥 일어나서 바로 짐부터 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게 새벽이든 말든 몇 시든 간에 일단 여기서 나가자. 뭐 근처 편의점을 가든 근처에서 꼬박 1층에서 밤을 새든 일단 나가자 해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었대요. 거길 지나가야 되니까? 거길 지나쳐야 되잖아. 다시 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쳐다볼 자신도 없더래. 너무 무섭더래. 자기가 보통 우리가 이게 남들이 들었을 때는 야 거기 있어서 무서운 것보다 그냥 지나치는 게 낫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고 본능적으로 이번에야말로 몸을 돌려서 자기가 그쪽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뭔가가 눈이 마주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몸이요. 거기를 볼 때마다 몸이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떨렸대.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불을 싸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완전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면서 새벽 6시까지 버티신 거야. 그 침대 위에서. 그러다가 새벽 6시가 좀 넘으니까 이제 해가 뜨잖아. 또 동해는 빨리 뜨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걷고 바로 미친 듯이 그냥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곧바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그냥 그대로 첫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남은 여행을 더 할 그 정신도 없으셨고. 없으셨대요, 전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고서도 진정이 안 돼갖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한참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친언니가 너 속초 잘 갔다 왔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갖고 요분이 언니 말도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얘기를 했더니 친언니는 당시에 그 300땡호가 아니라 다른 호실을 썼었는데 다른 층에 친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그 친언니도 그 게스트하우스 자체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로 나오고 나서 그 바로 앞에 폐가가 사실은 있었다고 합니다. 폐가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혜연 씨가 왜 그 침대 쪽에서 창문이 있었는데 낮에 그 아침에 그 창문에 그 폐가가 바로 보이더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혜윤 씨가 예약한 방이랑 그 폐가가 가장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물로 치면은요, 혜윤 씨가 3층에 제일 끝에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요 모서리로 요 대각선에 그 폐가가 바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혜윤 씨네 방에서 그 침대가 있는 창문 쪽에서는 아침에 나오면서 언뜻 보기에 해가 떴는지 봤을 거 아니야. 그때 그 아래쪽에 그 폐가를 사실은 봤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폐가에서 뭔가가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혜윤 씨는 두 번 다시 거기는 가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왜 거기 구간만 그랬던?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로 추정해 봤을 때는 이 분의 얘기대로라면은 아마 실제로 진짜 폐가에서 왔을 확률이 높고요. 왜냐면은 이 친언니는 또 거기서 잘 놀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호실을 썼다고 했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런 거면 외부에서 혹은 그 방만 해당되는 귀신이란 소린데, 그 방만 해당이 되고 하필 그 방에서 바로 폐가가 모였다는 거는 그 폐가에서 왔거나 아니면 그 방에만 해당되는 이 귀신일 확률이 높은 건데, 보통은요 이런 경우에는 방보다는 그 건물 자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센 경우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만 그렇게 강하게 느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도 그 폐가에서 왔거나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실제로 왜 우리도 그때 제주도 얘기도 했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폐가가 진짜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 폐가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살다가 어쨌든 나가게 되면은 이런 사람의 온기나 이런 기운이 없게 되면은 우리 왜 집도 신기하게 사람이 안 살면은 거미줄이 생기고 집이 삭잖아. 이 사람의 온기가 뭐라고. 신기하게,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되게 신기해요. 그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대로 이사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궁금해서 가봤더니 이게 이제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아예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게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중요한 게, 사람이 없으면 집이 삭기 시작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나 이런 동해 쪽 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분도 나중에 덧붙였던 얘기가, 사실은 여기가 그 폐가가 뭐 무당 깃발이 걸려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무당이 살았든 저기 목사님이 살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살다가 나가게 됐을 때 여기가 집이 이제 삭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운이 허해지잖아요. 서늘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빈 집에 이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곳에 채워진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누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나갔어.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잘 살다가 나간다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막 어린애들 폐가 무서워하고 그러면, 아니야 저기 1년 전에 저 집 부자 돼가지고 집 사서 나갔어. 폐가가 아니다. 폐가 아니야. 저희 엄마도 자주 그러셨거든요. 어디 갈 때 제가 무서워하니까 어릴 때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이 비어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비어있으면은 어떤 거라도 들어올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 제주도나 이런 데는 폐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처에 이런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영향을 조금 받긴 하죠. 저도 실제로 그 제주도에 제 지인들하고 넷이서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가 되게 비싼 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박에 70만 원씩 하는데, 근데 되게 좋은데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70만 원이니까 얼마나 잘 해놨겠어. 근데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냥 느낌이 탁. 엄청 무서웠어. 나도 딱 들어가자마자 되게 좋은 뭐 식기류 좋은 가구인데 그냥 무섭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너무 무섭다 이래갖고 불을 전부 다 켜고 잤거든요. 저희 전부 다 불을 다 켜고 잤었어요. 무슨 일은 없으셨고? 무슨 일은 없었는데 내가 이 기억을 까먹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꾸만
뭔가 내가 현관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 현관에 문을 잠궜는지 확인하고 자다가 또 나와가지고 현관문이 잠겼는지를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걸 확인했던 것 같아. 되게 무섭더라고 거기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어떠한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주도는 외딴 데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딴 데에 있고 거기도 주변에 유독 폐가가 많았어. 우리 그걸 뭐라고 하지? 이런 파란 색깔 지붕 해가지고 이런 철판 같은 집인데 왜 막 지붕 구멍 다 뚫려 있고 옛날 집들 있잖아. 기와집인데 기와는 아닌데 왜 이런 판넬 같은 그런 게 돼 있는 폐가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더라고. 네, 그랬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 진짜 제주도는 뭔가 이상하게 여기가 길인가? 약간 외곽 숙소들은 아니 왜 자꾸 산으로 가지? 이러다 보는데 갑자기 휘웅 하면서 되게 이쁜 펜션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최근까지는 아닌데 지방이었어요. 제가 화진선녀랑 같은 방에서 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화진선녀를 막 이렇게 깨우더래 옆에. 라연아 문 닫아 문 닫아 내가 막 이러더래 방문을. 그래갖고 라연이가 에? 그래서 왜요?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내가 이래가지고 라연이가 문을 탁 닫았다 하더라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라연이가 그때 무서웠다 밤에. 근데 선생님 왜 그랬냐 한데 저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게 약간 문 닫아 이러시고 이제 바로 다시 주무시면 그 남는 사람은 그치. 뭐지?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게 이 침대가 2개였는데 제가 문 쪽에 가까운 침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등을 돌렸고 라연이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제가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네. 내가 닫을 수 있는 거지만 라윤이 닫기에는 조금 팔이 안 잘렸었어요 아마. 근데 그거를 그냥 라윤아 더우니까 문 닫아 라윤아 문 닫아 이게 아니라 엄청 급하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그때가 진짜 우리가 빙의굿을 빙의를 빼고 바로 올라오기 힘들어가지고 근처에 급히 숙소를 잡아가지고 자고 올라온 날이었거든요. 뭐가 있었나 보다. 뭐가 있었죠. 그 다음날 진짜 뭐가 있었어요. 우리 그 다음날 이게 아직까지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다음날 뭐가 있었었고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긴 했는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갑자기 깨워가지고 문 닫아 이랬다 하더라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갑자기 문에 그렇게 집착할 때가 있어. 문이 너무 중요하죠. 문.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문이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 드라마 악귀도 보면은 그게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들을 지어낸 얘기들은 아니더라고. 거기서도 보면 문을 열었네? 이러잖아요. 문에 집착하잖아.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귀신들이 그냥 통과하고 그냥 들어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문에 그렇게 조금은 문을 열고 닫는 거에 의미가 좀 있긴 해.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드라마 악귀에서도 보면은 그 정도 아끼면은 문을 열든 쑥 통과해서 맞아. 그냥 문으로 돌 수 있고 바닥으로 돌 수 있고.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그게 없네요. 원래 서양 귀신들은 벽 통과해서 많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꼭 문을 열어줘야지 약간 들어가는. 그리고 예전에 주워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는 게 거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중천이라고 이승과 저승 사이인 거라고 거기. 그래서 함부로 밟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밖은 저승이 되는 거고 어떤 상대적인 거에 따라서 아는 이승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열어줘 버리면 연결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굿 문서에도요. 구수라는 문서에도 저승은 멀지가 않다. 문을 열면 문 밖이 바로 저승이다.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소름 끼쳐. 그래서 특히 이렇게 문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은 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귀신도 있지만 그건 그 공간 안에 있는 귀신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지방령도 똑같은 거지. 사실 거기 머무를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문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문이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문이 아니라 귀신이 조금은 드나달락할 수 있는 문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끔 그렇게 안 좋을 때면은 가끔 문에 그렇게 집착할 때가 있고 아마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거예요. 왜 문을 닫아도 누군가가 들어오려는 꿈을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현관문을 나는 닫는데 누가 그렇게 들어오려고 해. 예, 그런 꿈들을 좀 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예의 바른 한국 귀신들은 예의가 바른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귀문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귀문이라는 표현도 쓰다시피 그런 문이 좀 있는 것 같아. 모든 문에만 다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 그래서 악기에서 그 딱 메인 그 카피라이터도 그거잖아. 문을 열었네 그거잖아. 그래서 악기 봤어요? 네. 악기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난 그 보면서 되게 많이 조사를 해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재밌었어요. 오늘 두 번째 얘기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두 번째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